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3조 양송희, 박영아, 최경숙, 최현지입니다.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현황과 원인, 세 번째 특징과 종류, 네 번째 검사와 치료, 다섯 번째 예방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은 갑산 연골 아래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호르몬 분비 기관입니다. 갑상선에 결절이 생긴 걸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갑상선 결절은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갑상선 결절이 암일 확률은 약 5%입니다. 갑상선암의 발병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악성 종양 중 하나인데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2012년도 기준 암 발생자 중 갑상선암의 발생 분율이 있는데요. 남성이 7.2%, 여성이 32.2%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4에서 6 정도 많이 호발이 된다고 합니다. 갑상선암의 원인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스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갑상샘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초래되는데요. 요오드의 결핍, 갑상샘종 유발물질의 장기 투여, 방사선 조사,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등으로 인해 갑상샘 세포가 비우되고 증식되어 나중에는 악성 종양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종류는 유두암종, 속질암종, 역형성암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이거는 뒤에서 이따가 하나하나씩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비율은 2011년 기준 전체 갑상선암 환자의 97%가 유두암이고 1.4%는 여포암 환자이며, 소위 이 두 가지를 갑상선 분화암이라고 하는데, 이 갑상선 분화암이 전체 갑상선암의 98%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첫 번째로 유두암종이 있는데요. 이 유두암종은 갑상선암의 가장 흔한 암이며 90에서 9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4에서 6배 많으며 40, 50대 중장년층에게서 많이 호발된다고 합니다. 무통성의 경부종괴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 쉰목소리나 삼킴곤란, 피 묻은 객담, 목의 림프절 비대 등은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두 번째로 속질암종은 소포 곁세포에서 기원하는 분화성 암인데요. 이것은 전체 갑상샘 암의 약 3% 정도를 차지하는 유전성 질환이고, 환자의 3분의 1은 물처럼 워터리한 묽은 설사로 호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형성 암종은 발생률이 1% 미만으로 굉장히 낮으나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미분화암인데요. 종괴로 목의 압박감과 신목소리, 삼킴곤란, 호흡곤란,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진단 당시 50% 이상에서 이미 폐나 뼈, 뇌, 원격 전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 이미 말기인 상태이고, 진단을 받은 후에는 약 6에서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모두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고, 유두암종이나 속질암종 같은 경우에는 분화성 암이므로 수술과 로드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거의 치료율이 100%일 정도로 좋은 암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무통성의 딱딱하며 고정된 불규칙한 결절이 촉진이 되는데요. 그리고 종양이 진행되면서 목이 쉬거나 호흡곤란, 성대 마비 등이 나타나고 진행 속도는 대개 느리나 일부는 빨리 자라기도 하며 드물지만 인접한 림프, 폐, 뼈 등으로 전이되는 것이 갑상선 암의 임상 증상입니다. 갑상선 암을 진단 검사할 수 있는 게 5가지 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갑상선 기능 검사, 두 번째 갑상선 스캔, 세 번째 초음파 검사, 네 번째 CT, MRI, PT 검사, 다섯 번째 미세침 생검으로 있고 이 중 저희는 스캔, 초음파 검사, 미세침 생검 이렇게 세 가지를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스캔은 기능성 결절과 비기능성 결절을 감별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이고 기능성 결절은 결절 부위에 방사성 동위 원소가 농축이 되고 비기능성 결절은 그 부위에만 방사성 동위 원소가 전혀 흡수되지 않는 상태를 보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비기능성 결절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 갑상선 암의 주위 침범 또는 림프절 전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갑상선암 환자 수술 후에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침 생검은 갑상샘이 커져 있을 때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갑상샘염과 암의 구별에는 유용하지만 침을 정확한 부위에 삽입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크기의 표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침범되지 않은 조직으로 암을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다음으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술은 분화갑상샘 암의 1차 치료입니다.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수술의 종류에는 먼저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고 절제 부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방법에 따른 분류는 일반 절제술, 로봇 수술, 갑상샘 절제술이 있고 절제에 따른 분류는 전절제술, 옆절제술, 중앙림프절 절제술, 외측 경부 림프절 절제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술 후 간호를 어떻게 하냐인데요. 출혈이나 혈종, 부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저칼슘 혈증을 관찰하고 반해 후두신경 등으로 인한 심목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대상자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요. 일시적인 증상으로는 1에서 10% 환자가 에게서 나타나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회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걸로 봐서는 0.2에서 약 3% 대상자 정도가 이것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영구적으로 이어지고 손발 저림, 근육통, 안면 동통, 복통, 근육경련, 발작 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들이 1년 뒤까지 지속적이면 영구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목적은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갑상선 분화암이고 갑상선 암의 크기, 갑상선 피막의 침범 여부, 림프절 전이 나이 등에 따라 재발 가능성이 다소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술 후 추적 관찰 중 재발된 병변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로 제거하지 못한 정상 조직이나 암을 청소하고 치료 후 전신 스캔으로 원격 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원리는 방사선 요오드를 액체나 캡슐에 포장된 상태로 복용하면 대부분 갑상선 세포가 흡수하게 돼 있으므로 수술 후 남아있는 갑상선 정상 조직과 암 조직 세포 속으로 방사선 요오드가 모이고 이 세포들은 방사선 에너지 때문에 죽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투여는 갑상선 절제술을 받고 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주어야 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 암의 재발을 줄이기 위한 항암 효과 목적으로 쓰이며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장애가 오는 경우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습관을 길들여야 하며 갑상선 암 환자는 수술과 방사선 요오드 치료 기간 이외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운동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이 관리로서는 중요한 건 저요오드 식이를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고른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를 하고 맛소금 이외의 다른 MSG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 다시마가 주 성분인 제품은 복용을 금하도록 합니다. 갑상선 암 치료 시 치료 4주 전, 치료 후 일주일 동안 시행해야 하고 치료 전 갑상선 항진증 치료 시에는 치료 전 2주, 치료 후 3일 동안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렇게 식품군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갑상선 암의 예방에는 어릴 때는 될 수 있으면 목과 얼굴 부위에는 방사선을 쬐지 않는 게 좋고 악성 종양 치료 등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상선종이나 기타 증상의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갑상선 암에 가족력이 있으면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질암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엔 환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RET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를 검사해 이상이 발견되면 예방적으로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해야 하고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3조의 갑상선 암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따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3조 조원분들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